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침수유보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약물 투여는 상당히 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취급을 못하게 엄격히 제재가 되고 있는데, 본 치료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는 치료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표현하죠. 서로 간에 균형을 잡아서 더 오버되거나 더 저하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균형만 잡는 그런 치료고, 정신과에서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침수요법을 쭉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막통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막통증이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 신경성으로 해서 근육이 굳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 이 치료를 할 때, 침수요법을 할 때 신경성 증상이 심한 사람들, 예민한 성격이나 뭐 신경성 증상이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좀 더딥니다. 치료가 아무래도 엔돌핀이나 그런 것들이 좀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좀 더디게 나타나고, 만약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재발하거나 너무 효과가 더디다 그러면은 신경성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경전달 물질이 가장 많이 이상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폐경기 증후군으로 해서 두근거리고 열이 훅 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잠을 좀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신경성 증상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통증이죠. 여기저기 있다고 아프고, 또 회복도 늦고, 또 그냥 잠도 잘 안 한다고, 또 나는 피곤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과를 치료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동시에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증상이 있는데, 수면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 있고, 강박증 있고, 여러 치료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한 가지 치료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이, 세로토닌이, 엔돌핀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이지, 하나를 더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로토닌이 정상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정상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로토닌이 잘못되면 다른 것도 잘못돼, 도파민이 잘못되거나 엔돌핀이 잘못되거나 다른 신경전달 물질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것은 정상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정상이 돼도 다른 것도 정상이 되어서 다른 치료도 동시에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면 장애가 오래된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 약간의 공황장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치료해야지 그걸 따로따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해서 신경성 질환 치료할 때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하고 불안한 것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잠은 잘 자는데 마음 불안하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가슴이나 등 부위에서 가장 많이 되는데, 아주 드물게 제가 오른쪽 그림한테 배에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도 이제 저것을 몰랐는데 환자를 한 번을 보는데, 환자분이 배가 두근두근 거린다고는 말을 합니다. 배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네. 어떻게 배가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려야지 하면서 그냥 가슴에다가 붙였는데,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여전히 배가 두근두근하면서, 그래서 배를 눌러봤더니 바로 그 부위가 두근거렸습니다. 저 배 누른 부위가, 두근거리는 부위가, 거기가 아팠는데, 그래서 거기다 붙이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두근거림이 사라졌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도 가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로는 이제 어떤 사람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른쪽 가슴이 나는 우울해. 내가 정말 좀 환자보다 좀 짜증이 좀 났죠. 어떻게 오른쪽이 우울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만져봤더니 오른쪽만 아픈 거예요. 그게 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말이 맞구나.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치료했더니 그쪽 우울감이 사라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장애라든지 꿈을 많이 꾸고라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다 수면의 질을 좋게 합니다. 이걸로 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가장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자고 나서 개운해야 됩니다. 자기 잠을 잔다 이거죠. 안 피곤해야죠. 머리가 맑아져야 된다 이거죠. 눈이 환해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이거 했는데 나는 6시간밖에 못 자.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다만 나는 자고 나서 개운하게 만들 따름이지 잠을 많이 자기는 못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해도 마찬가지죠.
뭐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것이 사라지지 용감해지지는 않습니다. 병 이전의 상태로만 회복되면 치료가 딱 멈춰버리는 것이죠. 부정맥 같은 것도 이 근육이 잘못되면, 대흉근이 잘못되면은 이제 그 부정맥이 생기게 되는데, 심장에서는 아무런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 근데 난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긴장해서 오는 것으로 이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이나 ADHD나 발표증후군 뭐 다 똑같습니다. ADHD 그 치료했다고 해서 뭐 성격으로 인한 것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력만 좀 높아지고 좀 참는 힘이 좀 생기는 거지, 성격이 뭐 본래 활달한 애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강박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요. 우울증 같은 증상도 치료가 되는데 이것이 뭐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거나 무기력하거나 그것만 사라지고, 간혹 가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치료가 되는데, 우울증이 유발됐을 경우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이제 그런 알코올 중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주 특이한 이렇게 앞뒤 눌러서 찾아보서 보면 되는데, 제 경험상 등 부위가 아픈 경우는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듣습니다. 똑같이 불면증인데, 근데 앞쪽만 아픈 경우는 수면제를 먹으면 그런 대로 잘 잡니다. 병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고, 등 부위가 아픈 사람은 대개 한 10명 중에 5, 6명은 나는 우울증 진단받았어, 우울증 약 먹고 있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환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뭐 정확한 병명이 없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스물스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심한 사람 막 벌레가 있다 속을 막 파죠. 손톱으로 하도 피부를 파가. 또 하나는 피부가 발로 찌르듯이 아파요. 얘가 콕 찌르듯이 아프고, 콕 찌르듯이 아프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괜찮고, 또 이제 피부가 이제 나는 부었다. 혹은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혹은 풀 발라놓은 것 같아서 어떤 감각이 이상이 있는데, 행동은 다 하는데 중풍까지 감각 이상이 있는데 행동은 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한 피부 일부가 흔히 발이 많이 나타나죠. 난 발이 시려. 근데 한여름에도 나는 선풍기 바람 못 쐬. 혹은 발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겨울에도 나는 양발 못 신어. 그런 사람도 있고, 따갑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실제 일부가 반쪽 힘이 없거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피부를 꼬집어보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로 피부를 딱 꼬집어서 살살 비벼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벼보면 됩니다. 난 손이 시려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꼬집어서 비벼봐서 아프면은 거기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안 아프면은 다른 종류의 병이겠죠. 또 이제 흔히 이런 병들을 난 산후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도 많이 옵니다. 남자들 얘기도 낯이 않는데 산후풍이 올 리가 없죠. 감각 이상입니다. 만져보면 내 손보다 더 따뜻한데 본인이 시리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경성 증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가벼운 경우는 해당 부위를 피침스 밴드나 이제 붙이면 되는데, 심한 경우는 이제 나시티를 착용할, 또 넓은 범위, 온몸이 다 그래. 온몸이 다 머리끝 밖에 나 발이 기어다니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분명하거든. 그러면은 신경성 증상이 심한 나시티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반 사람이 이런 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발목 근처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게 발이 시리다 뜨겁다는 사람이 많아서 발목 근처에 피부를 들어 올려서 살살 비벼보면 그 근처를 전부 다 손바닥들만큼 다 비벼보면 굉장히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아이죠. 혹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른쪽에 그렇게 들어 올려서 꼬집은 데를 붙이면 거기가 이제 시리다, 따갑다, 뜨겁다, 여러 가지 감각이 없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질환 말고 이제 이 질환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 이제 본태성 떨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떨거나 손이 떨거나 이제 다리를 떨거나 이제 그런 긴장만 하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킨슨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킨슨은 뇌에서 오는 일종의 중풍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동신경이 잘못돼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감각신경만 잘못된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나는 떨려요. 난 스트레스만 받으면 글씨를 누가 앞에 있으면 글씨를 잘 못 써. 나는 말을 할 때 턱도 덜덜덜 떨려. 나는 스트레스 받고 난 뒤에 나는 몸이 흔들려. 여러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파킨슨이 아닌 한은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테스 떨림은 첫째는 신경성 증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분들이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증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난 불안해, 초조해, 나는 깊은 잠을 못 자. 그런 여러 증상인데 그것을 먼저 치료를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누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뻣뻣해집니다. 목이. 그럼 그걸 풀려고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드니까 그것이 이제 떨림으로, 채머리로 증상이 변하는 건데 거기 근육에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고 거기를 같이 치료를 하면은 본테스 떨림이라는 좀 난치에 속한다고 알려진 이런 채머리 증상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턱 떨림은 이제 머리가 떨리면 턱 떨리면 이제 이복근을 눌러봐야겠죠. 거기가 아프면 그 부위를 가슴 치료와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이 어디가 근육이 긴장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스트레스로 해서 막 근육이 긴장하고 이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풀어야죠. 풀어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데 뒷머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머리 떨림이 생기고 몸이 떨리는 경우는 이제 나시티가 필요하고 목소리 떨리면은 나시티하고 저것을 목소리 떨림은 약간 좀 맞습니다. 목소리 떨림과 나시티 스카프를 같이 사용하면 되고 턱 떨림은 나시티하고 턱 보호대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 근육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손 떨림은 그냥 나시티를 사용하고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스카프니 턱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시티입니다. 신경성 증상에 대해서 저항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시티를 반드시 착용을 하도록 권해야 됩니다. 손떨림이 또 하나 이제 다르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일을 많이 해요. 무거운 걸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손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뭘 주면은 이제 떨리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이 스트레스에 관계된 것으로 치료는 해당되지 않고요. 팔꿈치 보호대를 쓰면은 그 근육이 풀어져서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손떨림은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좀 난치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머리 떨림 환자를 제법 이제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 가장 심했던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머리를 굉장히 떠는데 그분은 머리 떨림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 물을 못 먹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진찰할 때 컵에다가 이제 빨대를 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데 이렇게만 하면 머리가 떨려서 먹을 수가 없어서 빨대로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디 식사 자리에 가든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목 뒤에다 붙이고 이제 한번 드셔보라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떨림이 확실히 완화돼서 이제 먹는데 별 부담 없이 먹는 걸 이제 봤고요. 어떤 사람이 몸이 떨리는데 부축을 해서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는데 남편분이 부축을 하는데 몸이 떨려서 걷지를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검사 다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가슴하고 등을 붙이고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라 했더니 바로 혼자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보고 제가 이것은 확실히 스트레스와 관계가 많은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이 떨리면 왼쪽, 목이 떨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으로 나시티는 필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과 근막증, 통증 증후군이 여러 개 합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틱이 이제 신경성 증상이 심해지면 틱이 더 심해지는데 신경성 증상이 심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이 여러 근육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틱이라고 합니다. 즉 증상이 이제 스트레스 어떤 경우는 눈을 깜빡입니다. 틱이 있는데 어떤 코를 하고 어떤 애들은 기침을 하거나 그런 소리를 하거나 어떤 목을 움직이거나 어떤 어깨를 들썩이거나
그 해당 근육이 스트레스 내서 순간적으로 이 근육이 움직였다, 저 근육이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수매도 가슴 치료를 하거나 해당 근육을 치료를 하면은 되고요. 이 침수 나시티만 잘 사용을 해도 뭐 대부분 잘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빠르게 하거나 좀 더 정확히 하려면 해당 부위의 침수제를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목이라든지 뭐 눈 깜빡이 같은 건 저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왼쪽에는 나시티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그 부위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전달 물질 이상과 근막통증 증후군이 같이 결합해서 오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섬유근 통증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흔히 와서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나는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니는 데 없어, 나는 그냥 1년에 365일 나는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에서 발까지 아파,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또 항상 아파, 그런데 잘 죽지는 않잖아요. 그게 고랑 80년이라고 나는 소리 듣는 소리야. 그런 것이 바로 섬유근 통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경전달 물질 이상으로 몸 전체의 근육이 수시로 긴장하여 여러 군데의 증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안과를 갔다가 내과를 갔다가 정형외과를 갔다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신경전달 물질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슴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며 그 사람이 가장 불편한데 나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치료를 겸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슴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밴드로 하려면 가슴 치료를 하고 이 신경성 증상이 필요한 나시티를 꼭 착용을 하고 그 사람 붙일 수 있으면은 뭐 침수밴드를 붙이거나 혹은 붙이기 좀 힘들면은 그런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손목 침수제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섬유근 통증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많이 이 피곤함이 많기 때문에 즉 상체 수면 장애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체로 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흉쇄혈관으로 관계된 병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시티라든지 이런 스카프는 기본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잘 때 다리가 떨리거나 쉴 때 다리가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증상인데 수면 장애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온 것이 아니라 수면 장애로 인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도파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잠깐 그 도파민을 안정시키려면은 일단 신경전달 물질을 안정시키고 그것을 하려면 가슴 치료, 즉 잠을 잘 자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리가 저절로 이제 도파민이 생겨서 안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가슴 치료와 다리 보호대를 다리를 동시에 치료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도 내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성 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근막통증이 결합해서 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전역형 인간 혹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눈으로 피로가 집중된다든지 어깨 위쪽의 증상, 어깨 통증 같은 거, 목결림, 두통, 비염, 어지러움, 턱관절증 등을 같이 이제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로 신경전달 물질 이상이 오는 만성 피로는 그렇습니다. 수면을 질을 좋게 하면 누구나 머리도 맑고 목도 뻣뻣한 목도 사라지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치료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흔히 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노인들 병원 가면 거의 다 노인들이 이제 아주 많고 또 지금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주 이제 병으로 많은데 노인들이 오는 그런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잠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른 신경전달 물질이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수면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우울증이 더 쉽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건데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나시티를 있게 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이제 사라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부 다 아픈데 거의 다 안 아픈 사람인데 몇십 년 중에 한두 분이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아픈가를 유심히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잠 잘 자는 사람들이 대개는 병원도 잘 안 가고 건강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아주 좋은 상태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나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프를 매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경부정식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의문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